세상을 바꾼 사람은 원래부터 특별했을까? 아니면 자신을 믿고 세상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혁신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컴퓨터를 가전제품처럼 만들었고 전화기를 문화 아이콘으로 바꿨으며 죽은 회사를 부활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독재자였으며 동시에 천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스티브 잡스라고 부릅니다. 1. 입양된 아이 세상 밖으로.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스티브 잡스는 대학생 커플에게서 태어나 곧바로 입양됩니다. 그의 양부모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아버지는 차고에서 자동차를 고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고야말로 잡스가 기술에 눈을 뜨는 결정적인 공간이었죠. 그는 라디오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회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사고뭉치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고 교과서보다는 사람과 대화를 더 좋아했으며 기존 질서를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길 원했습니다. 잡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그를 세상 밖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 그것이 훗날 세계를 뒤흔들 애플의 씨앗이 됩니다. 2. 애플의 탄생, 차고에서 시작된 혁명. 1970년대 후반,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다시 만납니다. 워즈니악은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잡스는 그 재능을 제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둘만의 기술 실험을 넘어 컴퓨터를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애플 컴퓨터입니다. 두 사람은 잡스의 집 차고에서 부품을 조립해 애플 I를 만들었고 이후 나온 애플 II는 가정용 컴퓨터 시장을 개척하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잡스는 기술보다 사용자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컴퓨터는 어려워야 하지? 예쁘고 직관적일 수는 없을까? 이 철학은 애플의 DNA가 되었고 세상을 향한 잡스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3. 망신과 퇴출, 창업자에서 쫓겨나다. 1984년 잡스는 매킨토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도입한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하지만 지나친 개발비, 사내 갈등, 마케팅 실패 등으로 인해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잡스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열정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소진되었고 고위 경영진과의 마찰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1985년 애플은 스티브 잡스를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합니다. 당시 그는 30살도 되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망한 천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새로운 회사를 시작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넥스트니XT입니다. 이 시기 그는 또 하나의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훗날 또 다른 혁신의 불씨가 됩니다. 그 대상은 바로 픽사였습니다. 4. 픽사 기술과 감성의 연결. 잡스는 넥스트를 통해 교육용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고자 했지만 제품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넥스트 OS는 후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이 기술은 다시 애플로 연결됩니다. 동시에 그는 픽사라는 작은 그래픽 회사에 투자합니다. 당시 픽사는 디즈니의 하청을 주는 기술 개발 업체에 가까웠지만 잡스는 이 회사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1995년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였습니다. 토이스토리의 대성공은 픽사를 순식간에 스타 스튜디오로 끌어올렸고 잡스는 기술과 감성을 연결한 이야기의 힘을 또 한 번 증명해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단순한 CEO가 아닌 이야기를 파는 남자로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애플의 기환, 죽은 회사를 살리다. 1996년 애플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품은 복잡했고 브랜드는 혼란스러웠으며 시장 점유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의 회사 넥스트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11년 만에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CEO가 아닌 임시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곧 그는 회사의 전면에 나서서 불필요한 제품 라인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단순화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8년 세상에 등장한 제품이 바로 iMac입니다. 반투명하고 곡선적인 디자인, 간결한 인터페이스, 무엇보다 귀엽고 쓰기 쉬운 컴퓨터라는 콘셉트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잡스는 기술의 복잡함을 감추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음 시대의 진짜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6. 아이폰 손안의 혁명. 2001년 애플은 아이파드를 통해 음악 산업을 바꿨습니다.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고, 이어지는 아이튠즈 스토어는 음악 유통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2007년에 찾아옵니다. 잡스는 무대에 올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제품을 공개합니다. 전화기, 터치스크린, 아이파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입니다. 우리는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등장할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제품이었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방식은 이 아이폰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컴퓨터, 카메라, 음악, 통신, 인터넷까지 모두 손안에 넣은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안의 혁명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과 산업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게 됩니다. 7. 완벽주의자, 그늘과 영광 사이. 잡스는 분명 천재였지만 늘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까다로웠고 예민했으며 독선적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제품 개발 중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출시 직전에 전 제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직원을 매일 퇴근 시간에 붙잡아 수정사항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완벽주의와 집착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제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는 그 말처럼 모든 기술을 자신의 철학으로 재해석했고 그 안에 단순함의 미학을 녹여냈습니다. 잡스는 기술자가 아닌 철학자이자 큐레이터였고, 그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8. 죽음과 유산. 스티브 잡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6세. 그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애플을 떠났다가 돌아와 회사를 부활시킨 사람이고, 손안의 기기로 전 세계 문화를 바꾼 인물이며 기술의 감성을 입히는 법을 세상에 가르쳐준 최초의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애플은 팀쿡 체제로 넘어갔고, 제품은 더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잡스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 않았고 때론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그 믿음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그 중심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어쩌면 잡스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유튜브도 스마트폰도 지금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시대를 뒤흔든 인물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